CPB의 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번에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와 이제 그 어떤 라인들의 이제 어떤 정리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포지셔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CPB 관련돼서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정렬 관계에 대해서는 이 좀 깔끔하게 그 컨타미네이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면 이제 하트락 머신 있는 콘솔은 이제 오퍼레이팅 테이블 근처에 이제 위치시키게 됩니다. 이게 어른하고 이제 소아하고는 좀 다른데, 어른의 경우에는 프라이밍의 볼륨이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그 BSA가 크고 소아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이제 소아의 경우에 상대로 작지만 이 소아의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 작은 BSA에 비해서 이 라인의 사이즈는 이 훨씬 큽니다. 이 라인이라 어떤 이런 인공 장치들의 라인들은. 그래서 어덜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이제 헤모다일루션이 일어나지 않지만 소아의 경우에는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50%까지 히모다일루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소아에서 이제 거의 혈액의 사용이 거의 이제 루틴으로 사용될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의해서 이 어레인지먼트를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라인의 길이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서전에 따라서 이제 룸의 상황에 따라 하트록 머신의 메인의 방향이 이제 오른쪽과 왼쪽, 그러니까 서전을 마주보고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수술을 하느냐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마주보고 수술을 진행을 하고, 제가 이제 다니는 병원에서도 대부분 뒤에서 하는 병원도 많고 마주보고 하는 병원도 많고, 대부분 마주보고 하는 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위치를 선택하든지 이제 캐뉼레이션 사이트에서 이제 튜빙의 길이를 최소화하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 필요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프라임 볼륨과 바이패스 시작 시에 히모 다일루션을 이제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관건이 이제 히모 다일루션입니다. 히모 다일루션의 장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장점만 있지는 절대 있지 않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과 단점 중에서 뭐가 더 많으냐는 건데, 장점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이제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텐데, 히모 다일루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히모 다일루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히모 다일루션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프라이밍 볼륨을 사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 제가 꽤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안전한 거지 환자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그 리저버 볼륨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으면서, 리저버 볼륨이 뭐 거의 4,500까지죠. 이 레벨이 4,500인데 막 4,000cc 놓고 4,000cc를 놓고 펌프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게 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2,000만 있고 2,000은 밖으로 빼서 회로에서 그 운영이 되면서 혈액의 손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방지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4,000씩, 3,000cc씩 이 엄청나게 많은 볼륨을 때려놓고 헤모글로빈도 뭐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볼륨은 밖으로 빼내서 가지고 있다가 냉장고에 보관을 하든 뭘 하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 리워밍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다시 주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회로에서 그 회로에서 순환되는 그 볼륨이 빠져나와서 보존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죠, 보통. 그냥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는 그 스스로의 퍼프셔니스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멸균된 펌프 라인은 퍼프셔니스트가 CPB 서킷에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지컬 필드에 이제 넘겨지게 되고, 넘겨지거나 넘겨받거나, 이거는 뭐 그 병원마다 다르게 됩니다. 콘솔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라인은 다 밑에서 위로 수술 필드로 올려주게 되고, 또 다른 병원에 가보면 이제 내려받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되는데, 예, 그 이제 속도 면에서는 그냥 올려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밑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근데 내려받으면 또 내려받는 시간, 또 내려받았으니 여기에 그 라인이 이제 비어 있을 텐데 그걸 또 프라이밍 하는 시간, 이거를 따지면 여기서 올려주는 게 훨씬 시간이 더 단축이 됩니다. 라인의 배열은 이제 쉽게 눈에 알아볼 수 있고 눈에 잘 띄어야 하고, 이제 프로시저 동안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오퍼레이트 필드에 이제 멸균성을 깨지 않고
CPB 라인이 이제 꼬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비너스 라인이나 이 아트리얼 라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뭐 킹킹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이 비너스 라인은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라인이 뭐 드레인이 갑자기 줄어든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어디 킹킹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옥시네이터, 비너스 리저버, 뭐 시스템 블러드 펌프 사이의 튜빙의 효과적인 길이는 이 필요시 이 CPB의 이제 구성 물품을 바꾸거나 핸드 크랭킹 하기에 이제 충분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그 이런 그 CPB 장비가 두 대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바로 대체를 해서 쓸 수가 있고, 특히 뭐 메인 펌프로 사용되는 뭐 센트리퓨갈 펌프의 그 메인 콘솔 같은 경우는 뭐 두 대가 있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핸드 크랭크를 해도 되지만 그 기계가 만약에 어떤 말펑션이 일어난다면 다른 기계로 그냥 다른 기계로 그냥 바꿔 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리바이패스 체크리스트를 꼭 시행을 꼭 해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거의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뭐 사고가 뭐 맨날 얘기하지만 사고가 맨날 나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고는 어느 순간에 생각지도 못하게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를 해도 사고가 나는 판국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사고가 나면 뭐 더 이상 발전은 없겠죠. 환자한테는 피해는만 많이 가게 되고, 이 펌프 어셈블리가 끝나고 캐뉼레이션 하기 전 이제 중간 시간에 프라이머리 퍼션니스트는 이제 적절한 어셈블리와 모든 CPB 장비들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프리바이 체크리스트를 꼭 맞춰야 합니다. 프리바이 체크리스트는 병원마다 다 가지고들 있을 텐데, 이거 체크리스트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체크리스트가 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비가 바뀌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물품이 또 이제 다시 구성이 됐을 때 그 체크에 다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넣으면 되는 겁니다. 프리바이 체크리스트에 하나씩 더 추가를 한다거나 항목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 형태는 이제 뭐 메모라이즈드 적는 거, 그 다음에 저절로 이제 저장이 되는 뭐 이런 게 또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적는 경우로 가장 흔하고, 이제 리스트 순서대로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만져보면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런 활동은 이제 수행되어야 할 타스크를 이제 연쇄적으로 체크하는 리스트, 이제 두 리스트에 의해서 체크,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 체크리스트 프로시저는 한 사람이 이 체크리스트와 이제 태스크를 모두 수행하는 이제 사일런트와 이제 두 사람 또는 한 명이 수행하고 즉시 기록하는 뭐 챌린지 앤 리스폰스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대부분 혼자 하죠. 혼자 대부분 메인 펍셔니스트가, 여기는 프라이머리 펍셔니스트가 대부분 혼자 하게 하는데, 이때는 이제 같이 뭐 둘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항공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조종실에서 이 체크리스트가 거의 이제 조종실에서 그 비행기 조정을 하다 보면 그 뭐 기장과 부기장이 계속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서 서로 이제 복명복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유사한 챌린지 앤 리스폰스 방법, 이제 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수행을 얘기를 하고, 부기장이 뭐 예를 들어 체크를 해서 뭐 괜찮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확실하지만 이제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대부분 이제 사일런스로 혼자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을 겁니다. 체크리스트는 단축해서 짧게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체크리스트는 이제 긴 리스트 항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려서 이제 업무가 또 과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만약에 생략이 된다면 이 CPB 수행에 직접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가장 이제 효과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항공 체크리스트에서는 이제 킬 아이템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이제 퍼퓨전 프랙티스에서 이런 항목의 예는 뭐 벤틸레이션, 가스 딜리버리 라인, 그 다음에 옥시네이터에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롤러 펌프의 오클루전 연결이 적절하게 세팅이 되지 않은 것, 롤러 펌프의 벤트 튜빙이 다른 방향으로 조립되는 것이 가장 이게 이제 그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킬러 이제 아이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저도 이제 많은 병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롤러 펌프의 오클루전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할 때마다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셋업하는 과정부터 지켜보고 있으면
이 셋업은 셋업이라 치는데 이 오클루전 자체를 롤러 펌프에 그나마 메인은 항상 하죠. 메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나머지 카디오토미 서커라던가 아니면 뭐 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해놓은 거를 그냥 계속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분들이 항상 이제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클루전을 이거를 확인을 해보면 그 지금 S5가 거의 전 세계 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이 펌프일 겁니다. 근데 클릭수로 따지면 보통 오클루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토탈, 그 다음에 파샬. 토탈의 경우에는 이제 오클루전 자체가 라인이 회전을 해서 이제 라인이 컬랩스가 됐을 때 이게 멈췄을 때 풀리면 안 됩니다. 파샬은 오클루전이 됐을 때 롤러가 오클루전이 됐을 때 이게 서서히 풀려야 됩니다. 파샬은. 근데 파샬의 경우에는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컬랩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서커가 카디오토미 서커이기 때문에 가장 또 빠른 속도로 사용이 되고 근데 나머지 벤트라던가 루트 벤트라던가 아니면 LA나 LB 벤트에 들어가는 펌프가 연결된 거는 이제 토탈 펌프로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멈춰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거 토탈 퍼퓨전과 파샬 퍼퓨전을 확인을 해보면 거의 이게 토탈과 파샬의 클릭 사이가 두 클릭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S5를 기준으로. 근데 뭐 거의 20클릭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 최소 10클릭. 제가 병원 다니면서 이걸 다 갈 때마다 그 오클루전 상태를 확인을 해보면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조여놓고서 그냥 무조건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니까 다시 뭐 위에서 석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조여줄 수는 있는데 이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뭐 혈액 손상이라던가 이거는 뭐 대부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항상 펌프를 운영을 할 때 항상 매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귀찮아서 안 한다던가 이거는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뭐 자기 일인데 뭐 귀찮은 거를 귀차니즘을 가지고 와서 그 수술에 적용한다는 거는 스스로 한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롤러 펌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방향성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간극 조절인데 이게 오클루전인데 이 오클루전이 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토탈이냐 파샬이냐의 기준에서 토탈과 파샬의 차이를 기준을 두고 이제 적정하게 이제 롤러의 이제 간극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방향성이 잘못이 되게 되면 롤러의 회전이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롤러가 라인이 거꾸로 연결되어 있다던가 롤러의 회전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심장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 확인을 직접적으로 구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확인을 실수를 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고 되게 진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마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수술장의 분위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이런 실수는 절대 심폐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환자의 생명과 진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방향성은 항상 루틴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이 미국 이제 그 익스트라 코퍼리얼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에서 암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발표되었고 이제 사용이 계속 장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만 쳐봐도 상당히 많은 종류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에 그 어떤 구성품이나 그런 사정에 따라서 다 체크리스트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자기 병원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병원이나 서전 프로토콜에 맞게 이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 간에 이 프리바이패스 체크리스트는 항상 행해져야 하고 여기서 얘기하지만 결코 네버라는 말을 쓰는데 결코 항상 해야 머스트와 네버를 이 영어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체크리스트의 섹션은 이제 환자의 프로시저와 관련된 항목, 뭐 멀근된 펌프 구성물, 그 다음에 적절한 펌프 어셈블리와 그 다음에 펑션, 그 다음에 전기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적절한 옥시네이터 벤틸레이팅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지, 잘 배치되고 통합된 이제 CPB 라인을 확인을 하는 라인과, 그
그다음에 카디플레저 솔루션의 구성과 이제 알람의 테스트, 그다음에 모니터와 이 프랍 칼리브레이션과 바른 위치, 그다음에 물의 워터 시스템, 뭐 히터 쿨러 관련된 작동 능력, 그다음에 이제 안티 코아뷸레이션의 확인, 백업 장비의 이용 가능성 등이 이제 항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 환자의 그 생명 유지와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체크가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